안녕하세요. KMATV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첫 국가 자문관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오신 최재욱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우즈벡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일단 파견 다녀오신 지가 좀 꽤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좀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귀국했고요. 네. 그 귀국하고 나서 저도 이제 격리를 해야 돼서 우선 시설에 들어가서 격리를 했고, 또 저는 이제 이 국가자문관 역할을 갔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해서 자가격리를 면제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자발적 자가격리를 일주일, 열흘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어제부터 조금씩 이제 낮에 일 있을 때마다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네. 4주 동안 우즈벡에서 자문 활동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좀 파견을 나가게 된 건가거든요. 어떻게 나가시게 된 겁니까? 네, 공식적으로 우즈벡 정부에서 국가자문관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국 정부 요청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즈베키스탄과는 좀 각별한 좀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그 나라에 가서 보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좀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쪽 보건부에서 최재욱 교수가 좀 오면 좋겠다라고 공식적 요청이 다시 왔고, 네. 또 그렇게 그 요청을 외교부에서 받아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시 그쪽 정부 공문하고 우리 의사협회하고 또 한국 고려대학교의 총장님하고 의사협회 회장님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네. 파견 가능 협조해달라 그래서 저희 대학교 총장님이 또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협회 회장님께서 또 갈 거냐, 네. 바쁘신데 괜찮겠냐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가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공항 가셨을 때 분위기가 좀 살벌했을 것 같아요. 괜찮으셨어요? 좀 놀랐죠. 어떠셨나요? 예, 보통 통상은 여러분 상상하듯이 공항에서 이제 뭐 트랩을 통해서 내려오든 아니면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공항 안으로 들어가서 출입국 검사도 하고 이민 검사도 하고 뭐 세관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딱 갔더니 활주로 가운데 그냥 툭 세우는 거예요. 음, 그 활주로 앞에 그 밑에 하얀 옷 방호복 입은 사람 수십 명이 쫙 놓고 책상을 놓고 있고 네. 앰뷸런스를 막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공항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트랩을 통해서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책상 앞에 놓고 방호복 입은 이민국 직원이 와서 보고 검사 스탬프 찍어주고 바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 네. 격리 이제 시설에 보내거나 아니면 자가격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도장 그냥 모르고 바로 찍더니 거기 대기하고 있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곧바로 격리 장소에 있는 곳으로 바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좀 깜짝 놀랐고요. 이렇게 격리돼서 일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완전 격리돼서 일을 하게 될 거다. 쉽지 않겠군. 속으로 네.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격리돼서 힘들게 할 거면 좀 정확히 좀 알려주시지. 어떻게 근무하게 될지. 그러면 네. 준비를 하다못해 준비라도 좀 하든지 뭐 준비란 게 단 게 아니고요. 네. 먹을 거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거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혀 거리에 사람과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봉쇄고요. 네. 저는 다행히 호텔하고 보건부하고만 근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전혀 호텔 바깥에 못 나가고 보건부 네. 바깥에도 못 나가는 다행히 왔다 갔다 하는 거 거리 한 5분 정도 거리를 통해서 이제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네. 제가 있는 한 달 동안 제가 가기 한 일주 전부터니까 거의 5주 동안 통행 금지, 차량 통행 금지, 사람도 보행 금지, 거리의 모든 상점은 다 문닫고 완전 네. 봉쇄가 됐고요. 다만 그래도 뭐 이 식음료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경우만 한정적으로 그것도 시간을 정해서 나갔다 올 수 있게. 네. 그리고 그 파는 곳만 이제 동네 한두 군데씩만 열게 하는 그런 완전히 봉쇄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가셨을 때 현지 코로나19 상황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누적 확진자가 한 170명, 16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막 늘기 시작했을 때고요. 최초 환자가 나온 게 3월 10일입니다. 그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였죠. 왜냐하면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거의 한 달 반 이상 늦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설명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간 게 10일 이후 한 이제 20일 좀 안 돼서 환자가 쭉 증가해서 제가 가 있는 이제 1주, 2주부터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네. 지금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현재 2,200명 정도로 환자가 음.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어떻게 해서 접촉자를 어떻게 찾고 네. 추적을 빨리빨리 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역학조사가 하나 있죠. 네. 그 역학조사에 관련된 역량과 기술이 되게 중요할 것이고요. 동시에 그와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그런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파를 막는 방법 두 가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감염 초기가 막 시작될 때는 그때는 이런 역학조사나 이런 의료기관의 역량, 또 방역당국의 역량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시점이고요. 네. 당연히 우즈베키스탄 그 점 부족했죠. 근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부터 바로 세게 시작했어요. 아까 한 달 반 정도 늦게 시작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늦게 시작한 그 시간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국경 봉쇄입니다. 네, 그- 외국인들 입국을 예. 금지했고. 1월 말에서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우즈벡 정부는 2월 초부터 국경을 바로 봉쇄했습니다. 네. 따라서 국경 외부에서 환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신규 환자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반의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네. 그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우즈벡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굉장히 칭찬 많이 하고 왔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격리시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컨테이너 박스 연결해서 쫙 만들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시설도 종합병원 4곳이나 신규로 확보하고 또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공기계 호흡기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 인공기계 호흡기가 전국적으로 600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 만여 대 되는데 네. 인구수 대비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러시아에 긴급하게 주문해서 인공기계 호흡기 벤틸레이터라는 것도 500대 추가 또 1000대, 1500대를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 다 한 달 반 사이에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대응을 좀 잘해놓은 잘한 상태였네요. 예. 음. 아시다시피 뭐 역학조사의 이 역량과 기술 또 이런 경험 한꺼번에 금방 만들어지지가 네. 않아요. 교육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노하우라는 게 금방 안 되기 때문에 또 사회적 역량이나 이런 부분도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네.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해결한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했고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습니다. 가셨을 때 일단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우즈벡이 좀 잘 대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문관으로서 보셨을 때 가장 현지에서 시급한 문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래서 역학조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봤더니 좀 이제 부족한 점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초기의 역학조사나 질병 관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도 WHO에서 정한 것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 메르스 때 정했던 거 이제 참고해서 기본으로 만든 거라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한 3달 사이에 업데이트가 벌써 10차례 이상 해서 업데이트가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 8판, 네. 뭐 7.4판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즈벡은 그 업데이트를 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있었던 뭐 환자 기준, 분류 기준, 네. 접촉자 판단 기준, 또 증상 발현 기준을 언제까지 잡아서 조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기준도 세부적인 기준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안 해도 될 조사도 많이 하고 네. 어떤 경우는 또 해야 되는데 조사를 못 하기도 하고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개정하고 왜 필요한지 부분 알려주고 또 그런 것들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는 핵심 그 질병관리본부에 해당되는 전문가분들하고 상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가장 시급한 일들이었고 초기에 한 2주간은 그런 일들이 중점적으로 환자 수가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초기 환자 수와 증가 속도로 봤을 때 제가 처음에 그쪽 보건부 장관과 총리에게 보고를 했던 거는 환자가 10,000명 정도 이상은 늘 것 같다. 그게 또 최소한의 수치를 잡은 거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정말 최대한을 관리하고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런 좀 전망을 해놨었는데 지금 2,200명 정도로 환자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성공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래서 환자 관리가 잘 되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제가 온 거니까 저도 보람 있고
또 저도 그런 전망이 틀리게 돼서 오히려 더 다행입니다 하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하시면서 구경 방송을 또 대국민 브리핑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걸 좀 말씀을 해주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접촉자 관리, 그다음에 격리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격리가 왜 중요한지, 그 격리가 해야만 전파가 막는 거니까 격리 대상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꼭 이렇게 중요합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탁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국민들한테 가서 다시 좀 얘기 드리고 또 언제까지 지속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이야기, 또 외국의 현황, 한국의 현황들 설명해 드리면서 지금 우즈벡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선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동참하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그런 방송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나를 믿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셨나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 뭐 거기서 사회생활을 했으면 바깥에 나갈 수 있으면 그런 걸 느껴볼 수 있었는데 네. 저도 격리 격리 상태니까 상태여서. 일반 시민들은 만날 수 없었고요. 네. 다만 이제 현지 교민들하고 또 같이 보건부에서 격리돼서 있는 사람들이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텔레비에 나온 거 봤다. 네. 당신 우즈벡에서 국민들한테 많이 유명해졌다.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국가자문관으로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뭐 그런 이야기들과 뭐 격려와 뭐 그런 사진들과 이제 조금 제가 나온 텔레비 보고 찍어서 네. 보낸 거라든지 이런 소식을 간접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흐뭇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귀국할 때 우즈벡에서는 교수님을 위해서 또 특별기를 보내줬잖아요. 네. 뭐 감사 표시 이런 저런 것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점에서 굉장히 우즈벡 정부에 감사드리고요. 원래 당초는 제가 이주 예정으로 갔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국적기가 다 이제 전면적으로 운항 중지되면서 비행기편이 없어졌고, 그래서 추가로 2주 더 근무하게 됐고요. 뭐 저는 집에서는 걱정하긴 하지만 네.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또 낙천적으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잘 됐다, 좋습니다. 더 일을 하죠. 그 대신에 제가 2주 후에 4주째 때 돌아가는 비행기는 꼭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때 우즈벡 정부에서 또 흔쾌히 우즈벡 그 정부 국적 비행기를 동원해서라도 네. 비행기편을 특별기편을 마련해 주겠다 약속해서 그래서 저도 4주 근무하게 됐고 다행히 또 그 비행기편이 마련이 된 데다가 그 비행기편에 우리나라 이제 교민들하고 이 주재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거의 한 달 반 동안 못 오셨거든요. 비행기편이 없어서. 근데 다행히 그 비행기편에 저희 같은 우리 교민들하고 주재원이 올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또 그 편에 일본 분도 한 몇십 명, 미국 분들도 한 열댓 명, 다른 나라 분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네. 다행이다, 보람이 있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국가가 이제 두 나라가 서로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교민들이 또 무사히 올 수 있어서 더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훈장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마지막 날 이제 제가 마지막 근무하는 날 바로 전날 저녁에 장관이 잠깐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차관들하고 실국장 전부 다 모여 있는 큰 방에서 고맙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네.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표창장 근데 보니까 그게 장관 이제 훈장 수여증 같은 거더라고요. 그거랑 훈장 비슷한 훈장 이렇게 매달하고 또 제가 보건부의 국가자문관으로 일했다는 증명서 패스포트 비슷한 그런 이제 신분증 같은 거죠. 그런 것하고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잘 받고요. 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중점 협력국이라고 외교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그 코이카가 현지 사무소도 있고 또 한국 대사관에서도 네. 좀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도 뭐 계속 필요한 사항은 이제 화상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좀 하고 있고 필요하면 2주 정도 더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상황을 보고 일정이 좀 되면은 2주 정도 더 가서 근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즈벡에 있으면서도 저희 국내 상황도 계속 체크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이제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다행히 최근 며칠간 국내 확진자 수가 0명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 또 몇 명 환자가 매일 나오는 숫자도 이제 외국의 입국자에서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에서의 감염이 많이 안정화됐고 최소화돼 가고 있다. 1차적으로는 좀 안심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 국민에서의 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면역이 60% 이상 생기기 전까지는 감염은 계속 또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쯤에 2차 파동, 2차 웨이브 혹은 뭐 2차 감염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다 전문가들이 대부분 우려하고 있고 네. 그 점은 아마 현실화 될 겁니다. 피하기 어려울 거고요. 과거 1918년도, 19년도의 스페인 독감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차 그 감염 유행 이후 가을에 시작한 2차 감염이 훨씬 사망자도 높고 네. 피크도 훨씬 컸고 또 3차도 거의 1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게 3번에서 4번 정도의 그 계절, 봄, 가을, 이렇게 2년 정도가 끝나고 진행되고 나서 결국 면역 수준이 올라가서 감염이 종식됐거든요. 네. 그러한 양상은 피할 수 없고요. 다만 이 부분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백신이 빨리 개발되느냐, 네, 맞습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물론 스페인 때랑은 다르죠. 지금 같은 방역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사회적 거리 열심히 하면 하루에 3, 40명 정도 수준으로 계속 완화돼서 쭉 가면은 네. 좀 국민도 안심하고 가을을 좀 맞이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추가적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꼭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겪었던 생활과 코로나19 이후의 생활은 달라질 겁니다. 그 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걸 대비해서 무엇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될 겁니다. 그런 극복할 수 있게 되기까지 지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생활 거리두기는 하지만 마음속의 거리두기는 없이 지내고 서로 보태주고 서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조그마한 실천 부분 이런 생활 속의 이 위생에 대한 그런 조그마한 실천들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극복될 겁니다. 오늘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님과 함께 또 파견 활동에 대해서도 들어봤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항상 모두 힘내시고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